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영어로 지금 써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민첩성과 그다음에 안정성 추구 IT가 민첩성과 안정성에 대한 균형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은 사실은 빅데이터라든가 ICBM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프라라든가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에는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런 변화를 추진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레드햇의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런 급격한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몰고 오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기업과 그 다음에 새롭게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새롭게 지금 스타트업하는 그런 기업 간의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은행의 경쟁력은 사실은 점포의 개수 이런 거죠. 대면, 얼마나 대면을 많이 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은행의 경쟁력 그리고 자산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최근 이런 ICBM이라고 하는 인터넷과 빅데이터, IoT를 기반으로 한 이런 비대면 은행들은 그런 전통적인 은행을 경쟁을 하죠. 하지만 경쟁을 하는 포인트가 전통적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경제구리 측면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엔 이런 테크놀로지, IT 테크놀로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통적인 기업, 전통적인 은행권, 전통적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버도 마찬가지죠. 우버도 전통적인 자동차, 전통적인 택시회사 경쟁을 하지만, 그런 택시회사의 택시 대수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얼마나 많은 기사를 보유하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그러한 오토모 같은 형태로 경쟁을 하고 있죠. 아마존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전통적인 온라인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였죠. 그렇죠? 최근에 아마존이 그런 온라인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던 그런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절대 경쟁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리테일, 이런 전통적인 IT만을 가지고 경쟁하기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런 단순히 우리가 기존의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솔루션과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마켓을 디벨롭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부닥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IT 쪽에 엄청난 챌린지를 하고 있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그먼트라는 새로운 마켓을 빨리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다양한, 지금 가지고 있는 캠퍼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하는 등등의 챌린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챌린지가 결국에 전통적인 IT 환경, 전통적인 IT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건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스마트 팩토리는 기본이 클라우드나 Io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보다는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결국에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되냐면 굉장히 민첩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한 IT 서포트가 몇 달이 걸렸다면, 혹은 1년이 걸렸다면 몇 시간 이내로 단축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차세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빅뱅 방식이죠. 차세대. 우리가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편을 해야 되면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차세대 프로젝트가 6개월, 1년씩 걸려요. 근데 마켓은 6개월, 1년씩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더 빨리 타임 투 마켓, 고 투 마켓을 하느냐. 누가 더 신속하게, 민첩하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느냐. 이게 사실 경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측면에서도 이런 경쟁 우위를 발생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센터라든가 하는 등의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비즈니스는 기업은 IT에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가트너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IT 버젯의 80%가 전통적인 인프라를 단순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고 20% 정도가 이런 이머징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는 거죠. 이 20%의 돈이 넉넉하냐, 20%의 비용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IT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여되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20%의 그 비용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IoT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자체가 빅뱅 방식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지금 20%의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런 혁신적인 IT, 혁신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적인 솔루션,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의 특성 자체가 전통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기술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우리가 쓰는 기술들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보통 우리가 시스템 사이징을 할 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 직원 수가 뭐 200명, 500명, 1000명이니까 대충 동시 접촉자 수 얼마, CPU 메모리 얼마, 그리고 이게 한 5년간 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뭐 100기가씩 쌓이다가 5년이나 500기가 되겠구나 해서 CPU, 메모리, 디스크에 대한 사이즈를 했죠. 대부분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였다면 지금 IT 쪽에 요구되는 워크로드,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모빌리티, 뭐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히트를 치면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몰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쪽박을 차면 사용자가 없겠죠. 그러면 투자가 낭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고 스케일 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박이 나면 빨리 스케일 아웃을 해야죠. 보통 고객이 우리가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보통 한 7초 정도 기다려 준다고 해요. 근데 사용자 수가 굉장히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막 몰렸는데 보통 그럼 7초를 생각해서 고객이 접속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프라 자체가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 폭증하는 고객들, 폭증하는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사이즈가 되게 크게 했어요. 우리 이번에 이 서비스가 굉장히 대박이 날 거야. 그래서 큰 규모의 시스템 사이즈를 했는데 결국에 오픈해 봤더니 고객이 얼마 없더라. 그러면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정적인 예산에서. 그래서 이런 이머징 솔루션,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소위 말하는 스케일 아웃이 굉장히 민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빅뱅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 회사가 빅데이터를 도입했는데 이 빅데이터가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자그맣게 시작을 해서 효과를 보면 계속 늘려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빅뱅 방식보다는 점진적인 방식 그리고 개념 검증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입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도 그런 방식에 맞는 형태의 오픈소스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대부분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대2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걸 같은 회사는 바이모달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이모달.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우리가 기업은 80% 예산으로 안정적인 기존의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핵심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예산의 80%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비즈니스에서 디맨드가 생기는 거죠. 신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아키텍처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민첩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소위 말하는 혁신성,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 도입, 검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그 기술들이 너무나도 서로 상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 한 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그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옛날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이모달 아키텍처는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이미 IT를 하시는 분은 벌써 4세대에 걸쳐서 이 바이모달 아키텍처가 적용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넘어가는 생각을 해주세요. 메인프레임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운영자와 소수의 사용자가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근데 이게 유닉스로 넘어가면서 좀 더 많은 사용자와 좀 더 많은 기술들이 탑재가 되죠. 그리고 좀 더 유연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한 번에 넘어갔냐? 아니죠. 메인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유닉스를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서 초기에는 메인프레임이 대세였고 유닉스가 작았다가 유닉스가 효과적이고 이런 효율성을 증명을 하면서 유닉스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고, 마찬가지로 PC 시대에서는 엔드유저 컴퓨팅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유닉스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엔드유저가 실제 IT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별로 없었죠. 근데 PC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유닉스를 운영하는 IT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와 엔드유저를 통해서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액세스 같은 클라이언트 간에서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IT가 좀 더 보편화됐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IT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건 사실은 이런 PC의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죠. 모바일, 그런 IoT, 센서,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수는 점점 더 증가합니다.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클라이언트 개수는 몇 배로 증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과거에 단순히 IT를 유지하고 운영했던 거에 떠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증가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결국에 바이모델 아키텍처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PC, 유닉스 혹은 가상화에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 파스, 사스 이런 형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IT 자체는 스테이트 프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IT들은 상태를 보존해야 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접속자의 증가나 감소가 크지 않고 꾸준하게 시스템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없이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트레디셔널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그런 모빌리티라든가 IoT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기술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의 특성은 민첩하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시어드 납딩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는 스테이트리스라고, 보통 그 워크로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워크로드 자체가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확장이 가능한 거죠. 확장이라고 하는 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개수가 늘어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아키텍처는 사이즈가 커지는 형태죠. 가상화라든가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CPU나 메모리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형태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CPU나 메모리를 추가한다는 형태가 아니죠. 인스턴스의 개수를 늘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러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새로운 기술의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수를 담아야 되는데 새로운 부대가 없는 거죠. 이 부대를 포대라고 하죠. 부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우리가 IT를 운영을 하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도 같이 도입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IT 운영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술적인 새로운 아키텍처라든가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어떠한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 벤더의 디펜던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회피하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IT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전통적인 이 바이모다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팀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이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에서 사람 몇십 명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새로운 툴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매니지먼트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 레드에서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브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의 연계를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연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IT, 트레디셔널 IT와 그다음에 이머징 테크놀로지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체는 베어메칸,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망라해서 중앙기준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IT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킬과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바이모달 이머징 인프라스트럭처를 손쉽게 도입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메시지고요. 이걸 위해서 레드에서는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통적인 기술들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십 년간 운영을 해왔고 적용을 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머징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이러한 신규 기술 측면에서 우리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기술을 도입해서 성공을 하면 시장에 좀 더 빨리 진출할 수 있고 마켓에서 새로운 경쟁 참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벤더, 공급자에 대한 낙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갖는 핵심 무기인데 이 핵심 무기의 공급자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로드맵,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인플루언서니까 엔터프라이즈 IT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벤더의 종속적인 테크놀로지들은 대부분 벤더의 로드맵을 따르죠. 그리고 그 벤더가 영속할 수 있느냐, 중간에 망하거나 중간에 머지가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크게 이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핵심 무기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파워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벤더라기는 첫 번째는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오픈, 호환이 가능한 개방되어 있는 기술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술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선택할 때 종속적인 기술과 비종속적인 기술 그리고 오픈된 기술과 오픈되지 않는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도입할 때 취사 선택하는 솔루션이라든가 에코시스템들이 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산업에서 표준화된 기술들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오픈소스가 그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제일 적합하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들이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 기술을 통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경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그러한 바이오단 아키텍처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핵심적인 IT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링크드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죠. 오픈소스가 없었다면 이러한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경쟁 우위 삼아서 경쟁적인 우위를 가지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됐죠. 이것들이 결국에는 증명되고 있는 그런
그래서 레드햇은 이런 모델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인프라스트럭처, 트레디셔널 기술과 모델 2라고 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유일하게 유일하게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벤더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단순히 OS뿐만 아니라 OS를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OS죠. OS 자체가 하드웨어나 인프라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이 어떠한 형태의 인프라에도 올라가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도 퍼블릭 클라우드니 프라이빗 클라우드니 베어메탈이 물리적인 서버니 버추얼라이즈 가상 서버니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돌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OS 위에 올라가는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모델 1이든 모델 2든 상관없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 워크로드 자체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베어메탈, 가상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워크로드를 올려야 되는데 이 올릴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 수작업으로 매뉴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커피 같은 오픈 하이브리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클라우드 버스팅이 필요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전환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성능이 필요하면 베어메탈로 이런 식으로 단일한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을 취사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개발 측면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결국에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배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OS가 있었고 OS 위에 런타임이 올라가고 그 런타임 위에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가 올라가서 운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어플리케이션은 스케일 아웃을 하려면 동일하게 OS를 설치하고 런타임을 설치하고 바이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씩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수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컨테이너는 그런 런타임과 바이너리만 다 패키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어떤 OS 위에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워크로드를 위해서 굉장히 작고 심플하죠. 그리고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동일한 하드에서도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가 있고 20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식할 때 몇백 기가 되는 OS 이미지를 올리는 것보다 몇십 K, 몇 메가 되는 컨테이너 올리는 게 전환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좀 더 민첩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러한 컨테이너들도 미래에는 그리고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핵심 이머징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이러한 컨테이너 기술을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운영관리 툴을 통합해서 레드햇 아토믹 호스트라고 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파스 입장에서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파스 플랫폼에 이미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가 결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배포, 운영관리까지 모든 일반된 어플리케이션 IP 사이트를 이미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의 상용화된 제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단순히 OS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OS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일단의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 기술부터 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 모델 1을 이야기하는 그런 트레디셔널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 가상 환경부터 모델 2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환경, 오픈스테이트,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파스, 그래서 모델 1 혹은 모델 2에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고 단순히 그 어플리케이션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방식으로도 개발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맨 밑단에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들, 가상화, 물리적인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단일한 레이어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폰트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 센터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모델 2라고 하는 이머징 솔루션, 이머징 테크놀로지 쪽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클라우드 쪽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못하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재구축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러한 기술을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이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모델 1이라고 하는 베어메탈이나 버추얼라이즈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 측면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이 데브옵스, 그러니까 컨테이너와 파스를 결합해서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하셔서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배포, 운영 관리하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까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빨랐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셔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 레지던스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